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어쩌면 안 반가울 수도 있겠네요. 오늘 장세가 좀 그래서. 일단 서두에 이거부터 얘기를 하고 갈게요. 막 가끔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이걸 보신 분 왜 나한테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주식을 한다고 하면은 전업 투자라고 한다면 그냥 마우스로 띡 해서 사고 띡 해서 팔고 그렇게 쉽게 돈 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어저께도 거의 밤을 샜는데 어저께도 거의 한 몇 시간 안 자고 밤을 샜는데 오늘도 그러니까 그저께도 밤을 거의 샜는데 어저께부터 어저께 이제 저녁에 8시에 매매를 하고 살짝 잤다가 3시에 일어났어요. 3시에 일어나서 3시부터 지금 거의 안 자고 계속 매매를 하다가 오늘 주식 장이 끝나고 좀 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3일 동안 6시간? 8시간? 그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근데 어, 좀 다들 쉽게 그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전업 투자의 길을 물론 이제 뭐 주식만 하면 되고 아니면 뭐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일단 그렇게 쉽진 않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정제돼서 좀 빠르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틀 전에 정확히 지금 막 뭐 머리도 헷갈려서 몇 시, 언제 몇 시 이렇게 자고 막 이런 건 모르겠는데 대충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일단 7시 반 요 정도 8시쯤에 일어나요. 무조건. 일어나서 NXT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8시 오전에. 오전 8시부터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3시 반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시간 동안 이제 주식을 합니다. 주식을 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시간대에 또 나스닥에 이슈가 있어서 원래는 이제 요 시간에 자거든요. 3시 반에 끝나면 요 시간에 자서 한 7시, 8시 요쯤 일어나갖고 요때부터 또 저녁 8시 이제 9시, 10시 요 시간부터 또 해외 선물이랑 미국 장을 해요. 그리고 보통 요 시간에서 3시까지 3시 반이나 뭐 한 4시, 5시 요 사이까지 또 매매를 해요. 미국 매매를. 그럼 잘 수 있는 시간은 많아봐야 한 3, 4시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저께라고 해야죠. 그저께 같은 경우에 3시 반에 끝나고 요 시간에 자야 될 시간에 뭐가 이슈가 있어서 계속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매매를 하고 요 시간에 좀 잤다가 10시 반에 다시 와서 한두 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잤다가 12시 10시 반에 와서 뭐 보고 그리고 뭐였지? 금리 발표였나? 뭐 하여간 뭐 발표 같은 거 체크를 하다가 뭐 이슈가 3시에 있다 그래서 요때 좀 매매를 또 하다가 다시 잤어요. 자서 3시 반에 3시쯤에 와서 금리 발표 체크하고 뭐 하고 그때부터 이제 5시인가 까지 6시까지 쭉 매매를 하다가 요때 좀 잠깐 자고 또 다시 1시간 정도 자고 8시에 일어나서 쭉 매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뭐 하여간 그런 시간들 타임테이블 때문에 거의 지금 며칠 동안 거의 못 잤는데 그렇다 그게 뭐 이렇게 막 쉬운 게 아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어 아침에 제가 아침에 영상을 올렸죠. 아침에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별로 없네. 거의 비공개 수준의 조회수인데.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50분짜리 또 영상을 그 제 리딩방에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0분만 찍은 게 아니라 밤을 새서 지금 어저께 매매를 하고 밤을 새서 영상 찍고 올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침에 영상을 오히려 안 본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아침에 영상에서는 오늘 지수가 꽤 괜찮다. 그냥 더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어저께 협상이 너무 좋아서. 근데 사실 그 전의 영상, 그 전의 영상, 그리고 그 전전전의 영상을 보면은 제가 에이펙 기간까지 제가 저의 아버지한테 에이펙 기간까지는 상승이 나온다. 그 시점이 여기였는데 요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딱 그러니까 아침에 영상을 오히려 안 본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그대로 됐다. 뭐 물론 이런 조정들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에이펙까지 상승이 나왔고 오늘 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차익 매물에 대한 그게 있을 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차익 매물 출회 코스피 매물 출회 약보합서 등락 4070선서 수급 공방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로 인해 차익 실현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도 이제 차익 실현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이제 에이펙도 다 끝나고 기대감 같은 게 다 나왔으니까 거기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상승을 하는데 어쨌든 에이펙 기간을 기점으로 거기까지 상승을 하고 큰 폭의 상승을 하고 4천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고 거기서부터 4천선이나 아니면 3,008 요선 얼마야? 4천선이나 여기가 3,800 820, 840, 860, 880, 한 850, 60, 70, 860, 70 요선까지 요선에서 4천선 이 정도까지 하락해서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했던 게 이제 어저께까지 영상이었는데 오늘은 이 조정을 안 받고 그냥 좀 더 한 4,100에서 4,300, 4,100을 찍긴 했네. 4,100에서 4,300 거기까지 가고 이렇게 조정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요게 맞았어요. 이제 에이펙 뭐 모르죠. 내일 또 더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조정에서 지켜준 자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장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내일 이자 일단 내일 11월 1일이지. 1일에 미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뭐 별 이슈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내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반이랑 아니면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중국주가 또 올랐었거든요. 기대감으로 중국주들이 근데 중국주들이 오른다고 해서 지수가 상승하기는 힘든데 뭐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다. 그 정도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요거까지 설명을 한 건가? 두 개가 금방 끝나버렸네. 미중 협상. 미중 협상이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보면 이제 어제 수요일 오후 11시부터 이렇게 매매를 하고 12시 아마 요때 안 잤나? 언제 잤나? 요 사이 12시 50분 그러니까 1시부터 좀 자갔고 3시에 일어난 거예요. 3시에 일어나서 3시부터 쭉쭉쭉쭉 또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매매를 이렇게 쭉쭉쭉쭉 하고 4시 5시 그러니까 거의 밤을 샜죠. 여기도 이제 요 구간을 다 먹은 건데 뭐 어쨌든 이렇게 쭉쭉쭉쭉 매매를 하고 5시 375 375까지 보겠다고 378인가 376인가 그렇게 찍었던 것 같은데 나스닥 차트 5시
379까지 찍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고 여기서 이제 요 구간은 또 못 먹었는데 바로 매도로 스위칭해갖고 먹었어야 했는데 그 구간은 못 먹고 다시 또 여기서 바닥을 잡은 구간에서 여기까지 먹고 다시 여기서 또 잡아갖고 요게 이제 아쉬워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었으면은 860틱인데 그걸 놓쳤다 그 얘기하는 건데 375 목표가 했던 375에서 160 여기까지 160까지 하면은 860틱 짜리인데 저걸 놓쳤다 하는 거고 11시에 이제 할 수 있으니 오시라고 하고 5시 요때부터 조금 잤나? 잔 기억이 없는데 아 영상을 찍었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조금 눈 붙이려다 한 1시간 넘게 영상을 찍어갖고 올렸기 때문에 잠을 못 잤단 말이에요. 잠을 못 자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또 매매를 했죠. 매매를 해서 여기 부근에 매도 375 올라가고 요 부근에 언저리에서 매도를 청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는 또 먹었죠. 이때 매도를 포지션을 전환해서 여기서 팔고 요 구간을 이제 또 그 장시간에 와서 한 거거든요. 11시부터 미중 무역 협상 체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아침에 어떤 형태로 움직일 거다 하고 올린 건데 여기까지 찍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찍었어요. 근데 요 차트가 이제 국내 지수에 똑같이 들어오는 차트거든요. 똑같이 여기다가 설정을 한 차트거든요. 근데 국내 지수가 오늘 요 박스권에서 그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상단 찍고 빠지고 하단 찍고 다시 여기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단 찍고 반등. 협상 전에 올리는 게 왠지 불안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협상 전에 올리는 게 왠지 불안하다 11시쯤에 이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실현을 하거든요. 협상 결과도 너무 올리는 게 11시 50분 12시 이 정도쯤 되고 분위기 망한 것 같다 그래갖고 요때부터 이제 매도를 청산을 시작합니다. 청산을 시작하죠. 절반 청산 거의 최고점이 절반 청산하고 회단 불발 핸들하고 완청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매도 이 전까지는 제가 계속 양 뭐라 그래야 돼? 양 포지션이 전부 다 매수여서 매도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 청산을 했기 때문에 최고점이라 이때 이제 매도 포지션을 타갖고 여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 30분이 돼서 다시 바닥에 왔을 때 여기서 또 매수를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계속 먹고 지금 새벽부터 계속 먹었단 말이에요. 저 구간을 다 먹어서 전일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한 4,100틱? 4,000틱 얼추? 그 정도의 수익을 냈다. 근데 이게 어 그냥 쉽게 막 대충 그냥 딸깍딸깍 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설명해 드리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올리면은 뭐 수익률을 올리거나 수익금을 올리거나 이러면 다들 그냥 쉽네 딸깍딸깍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지금 밤새 갖고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쭉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리딩까지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전량 청산 나갔는데 저는 이제 다시 빠졌을 때 또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서 그대로 쭉 홀딩 중이다. 뭐야 이거 아이씨 사진인 줄 알았네. 요거 이제 아까 말했던 요 박스권인데 이게 여기서 나오죠 차트. 저게 원래 나스닥에 여기서 쓰는 차트인데 지수에 적용이 되는 차트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매매일지 올리면 거기 나오는 선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선인데 지수에 잘 맞아요. 지수에. 왜냐면 지수를 기준으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수랑 대형주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맞는데, 어쨌든 그렇다. 지금 나스닥도 요 하단에 지금 요 갈색인데 여기거든요. 여기를 계속 지켜주죠. 전일에는 딱 여기 고점을 맞고 빠졌었고, 국내 증시가 지금 딱 그렇다. 여기서 맞고 빠져서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해줬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계속 보인 것 같아서 다음날 다시 또 올릴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 근데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제가 아침에 올린 영상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 전날 올린 영상은 에이펙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아침에 영상이 틀리진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또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음, 나스닥 흐름은 이제 설명을 드렸죠, 대충. 나스닥 흐름은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고, 아이씨, 골드? 골드라? 골드를 하면 요 선이 다 지워지는데. 에이씨, 뭐 나중에 있겠지 뭐. 골드를 보면 이제 골드도 어 한번 매수로 한번 여기서 이 구간 언저리까지 먹고, 언제 매도를 한번 탔는데 이땐가 한번 타고 다시 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전 이제 여기서부터 사서 걸어둬 갖고 4천 부근에 팔렸는데, 4천이랑 4,070 부근에 팔렸는데, 어쨌든 그렇다. 골드의 흐름, 나스닥의 흐름과 골드의 흐름, 뭘 설명하려고 한 거지? 어,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시기에 계속 매매를 했는데,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약간 아까 그 보면은 불발된 것 같다. 그게 말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수익 난 것 중에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있어요. 이게 이제 히토류주거든요. 히토류.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이 미국의 관세 미국의 관세에 대응해서 히토류 히토류의 관세를 먹인 건데, 그 관련해서 있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근데 이게 올랐다는 거는, 어 지금 불발됐나 했던 그 기대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악재죠. 악재의 해칭 역할로 상승을 하는 거였는데, 해칭 역할로 상승한다기보다는, 해칭은 이제 우리가 상승을 바라는데 안 될 경우에 대신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해칭이니까 그냥 그런 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어 불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한번 움직이고 요때부터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불안하다, 불안하다. 왜 이게 움직이지? 그래서 뭔가, 아까 전에 보면은 제가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얘기를. 불발주들이 움직인다고. 협상 불발주들 움직인다, 불안하다, 분위기가 망한 것 같다, 그랬는데 조정이었어요. 그냥 휩소 구간. 그래서 국내 지수도 보면은 그 구간에 이제 하락을 했었고, 하락을 해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이제 여기쯤에서 2시쯤 요쯤에서 아마 트럼프가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협상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랬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요 보면은 차익 매물 출회라고, 뉴스는 차익 매물 출회라고 나오잖아요. 뉴스는 이렇게 단순히 차익 매물 출회라고 나오는데, 차익 매물 출회라고. 근데 이게 과연 차익 매물 출회냐?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차익 매물출에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차익 매물출회가 되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 이 미중무역 협상이 잘못된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물량이 나간 건데 어쨌든 이미 수익이 나고 이런 구간에서 그런 물량들이 나갔으니까 뭐가 됐든 차익 매물출에는 맞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수익 났으니까 그냥 팔아야지 그거냐 아니면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었냐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면은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요 구간이 나왔을 때 아 아닐 수도 있겠다 요 구간이 힌트란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다시 또 맞나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트럼프가 아니랜다 하면은 다시 또 상승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차익 매물 출회냐 아니면은 그런 이 차트 지수의 움직임이 단순히 차익 매물 출회에서 공방을 벌인 거냐 상승과 하락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어 하고 빠진 거냐 아니면은 아니야 그래도 갈 거야 요 기대감이냐 그거 단순히 그것만이냐 아니면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잘못된 거에 대한 그거냐 만약에 전자라면은 하방의 압력이 더 커질 거고 후자라면은 괜찮았네 생각보다 미중 무역 잘 됐네 이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여기에다가 한 표를 놓고 있는데 뭐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내일 돼봐야 알겠죠. 그거를 하나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음, 나스닥 흐름과 골드의 흐름. 그 골드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골드도 요 시기쯤 되겠지? 5시 11시에 미중 회담을 하고 어, 잠깐만 얘는 왜 반대로 움직이지? 얘는 이제 미중 회담이 잘 되면은 안 돼야 오르는 게 맞거든요. 맞나? 12시에서 1시 사이. 12시에서 1시 사이. 12시에서 1시 사이. 12시에서 1시 사이? 2시까지 올랐단 말이지. 12시에서 2시까지. 하락 구간인데 얘는 오른 게 맞네. 그러면은 뭔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골드는 뭐냐면 이게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이라 불발이 됐다. 그러면 얘는 오히려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불발이 돼? 다시 또 이제 어 세계 경제가 위태로워? 그럼 금을 사겠네? 해서 오를 수 있는데 근데 아니야 트럼프랑 잘 됐대 뭐 어쩌고저쩌고 했대 협상 잘 했대 그러면 하락이 나와요 근데 마냥 하락이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락이 나오다가 뭐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하락한 것 같아 재료도 다 소멸했어. 그리고 이제 다시 상승의 길을 가겠죠. 기본적으로 골드는 이제 상승 추세를 보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나 뭐 이런 것들 이슈들을 반영해서 하락을 어느 정도 보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상승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크게 하락에 대한 그거를 보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물론 이제 제가 해선 리딩 할 때 골드가 분기점이 될 거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 분기점이 될 거다. 말을 드렸는데 근데 저는 재차 상승을 할 걸로 보거든요. 물론 많이 올라서 많이 빼는 게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협상이 잘 진행됐음에도 저는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정리는 했는데 그렇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어, 리딩 해선 리딩과 실제 수익도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생각보다 많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어 아마 리딩 받으시는 분도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오늘 아마 제가
판단컨대, 왜냐면 저 아래 평단에 있던 거를 이번에 청산하셨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제가 판단컨대 오늘 역대급 수익이지 않을까 여쭤볼까요? 오늘 수익금만으로는 역대급인가요? 어젠가? 뭐 그럴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어차피 저는 이제 리딩을 못 받습니다. 그 17회까지 하고 쉴 건데, 뭐 물론 해선 리딩은 주 단위로 받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제가 막 이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광고다 홍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받을 생각이 없어요. 이거 피곤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받으신 분한테도 이렇게 구간 구간을 다 발라먹을 수 있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완전 구간 구간 다 발라먹는 리딩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입안에 빵꾸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리딩 자체가 좀 피곤하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자, 유사투자 자문업 사업자가 끝나는 시기에 한번 불태워보자, 마지막을 불살라보자 해갖고 한 건데 너무 피곤해요 지금. 11시 12시 이렇게 있다가 이때도 이제 쭉 매매를 하다가 1시에 자서 3시에, 제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3시에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한 3시 반이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별 이슈가 없다가 어쨌든 일어났을 때쯤 돼서야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파월 맞겠다고 얘기했는데, 금리 인하는 했는데 왜 맞겠다고 한 거냐면, 금리 인하는 일단 했는데 발언 때문에 뭐 추가 금리를 할 수 있다 없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대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나스닥이 출렁거렸는데 어쨌든 다시 돌려서 상승을 했는데, 신고가로 마감을 했었는데, 마감을 한 게 아니라 신고가를 찍었었는데 다시 돌려서, 어쨌든 더러운 날이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핵 추진 잠수함 관련주를 보죠. 그리고 한참을 내려가서 이거 아침 영상에도 올렸는데, 뭐 일본과 우리나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됐다. 고려아연 아침에 매매했던 거, 아침에 올렸던 거. 삼익제약 이게 100, 지금 장전에 올려서 81%인데 이게 또 상한가를 찍었거든요. 105%인가? 뭐 그 정도 됩니다. 이제 135%구나. 이게 9시 40분 시간이 돼서 이전까지는 80 몇 프로였는데 135%가 됐고, 코스피 콜옵션입니다. 콜옵션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지수에 따라 매매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런 구간들을 봤잖아요.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고 이런 구간들. 그 만약에 코스피 옵션 갖다가 매매를 하면 여기서 매도를 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매도를 쳐.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풋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하방을 매수를 하면 여기서 청산을 해. 어 팔아요. 팔아서 다시 여기서 이제 매수를 콜을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풋을 매수를 해서 풋을 매도를 하고, 콜을 매수를 해서 여기서 풋을 매도를 하고, 다시 풋을 매수를 해서 콜을 매도하고. 이게 나스닥에서는 그냥 한 거래 안에서 매도 매수 포지션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이제 그냥 여기에서는, 주식에서는 그 ELW라고 옵션물을 거래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저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요때 샀나? 요땐가 샀을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118%가 됐다. 이건 현대차 콜옵션은 오늘 160%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점을 놓쳤죠. 놓쳐갖고 팔았는데 어쨌든 그랬다. 이렇게 넘기면 되겠다. 요건 이제 나스닥 아침에 재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가져가고, 요게 이걸로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아예 바닥 구간에선 얘도 한번 추미한 적이 있었는데 웬만해서는 그대로 가져간다. 어, 요게 이제 수익률 165에서 160, 요게 원래 현대차 고점에 오늘 고점 찍었을 때 146%인데 100% 언저리에서 매도를 못해갖고 100% 언저리에서 매도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산타렐리전 매집하려고 시장이 많이 장난친, 근데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판단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분쟁, 요게 지금 협상 난항이 어떻게 되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근데 뭐 결국에 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달걀이라고 부르냐 계란이라고 부르냐 에그라고 부르냐 다 같은 의미인데, 뭐 미중 무역 그런 시기를 거쳐서 미중 무역 분쟁 그것 때문에 어쨌든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더 매집을 했다가 여기서 좀 팔고 다시 매집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어쨌든 조금 저는 이제 그거를 표면적으로는 이런 이슈 때문이었던 것 같다, 미중 정상회담 때문인 것 같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협상 전에 올리는 게 왠지 불안하네요. 협상 전에 이렇게 올렸는데 왠지 불안하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차익 매물이네. 왜냐면 협상이 11시였거든요. 협상이 11시인데 11시부터 시작인데 이미 그 전에 찍고 빠지잖아요. 그럼 내가 협상 전에 올리는 게 불안하다는 건 뭐였지? 나스닥인가? 다시 여기서부터 올리는 걸 얘기한 건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다. 불안하다. 요거 이제 나스닥도 왜냐면 코스피 이 바닥 지점에 나스닥을 샀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뭘 모르는 사람들이 뭐 국내 지시가 어떻네, 무슨 뭐 미국은 잘 가는데 국내 증시가 어떻네. 근데 미국이 잘 가는데 국내 증시가 어떻네 그러면 맞는 말이긴 한데, 대체로 코스피는 나스닥이랑 같이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는 나스닥이랑 연동돼서 움직여요. 일반적으로 막 무슨 뭐 나스닥은 천장 찍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계엄에서 떡락하고 있다 그러면은 물론 디커플링이 나고 같이 움직이지 않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커플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무슨 국내 증시가 문제다, 뭐 나라를 개판으로 운영한다 그러는데, 거의 일반적으로는 나스닥이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거고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는 거고, 근데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상승할 때는 덜 상승하고,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이번에 해결한다는 게, 정상화 시킨다는 게 이제 이재명이 하는 것들이고, 뭐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정말 주식을 제대로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외국 자본들도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거 뭐 외국 자본에 중국 자본이 많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다른 것들은 다 조사를 해보고 뭐 팩트 체크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환율 문제로 환율 때문에 뭐 하락이 나온다, 그거 오늘 아침 영상에 올렸었거든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아침 영상에 VIP 분들한테만 올렸나?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그 막 경제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구독자 수 한 30만 명 되는 사람도 있고, 서울경제TV에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한 얘기도 있고, 뭐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우리나라가, 뭐 미국의 인덱스 차트는 이제 달러를 세계 6개국인가 5개국이랑 비교를 해서 만든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는데 왜 우리나라 환율은 오르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거를 찍어서 올렸는데 아씨 어디다 올렸지? 아마 아침 영상 거 보시면 나올 건데 어, 환율이 올랐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이 언제냐?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그거 하기 전에 계엄을 하기 전까지 환율이 쭉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하기 전까지 쭉 상승하는 동안 국내 증시가 올랐냐? 아니거든요. 국내 증시는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을 한 날 미친 듯이 환율이 폭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탄핵이 되지 않을 며칠 동안 다시 또 이 고점을 향해서 환율이 올랐단 말이에요. 저는 뭐 그냥 뭐 윤석열이 잘했으면 잘한 거고 못했으면 못한 건데 저는 팩트만 그냥 놓고 깝니다 그냥. 2005년 3월 2, 3, 2002년 3월 여기에 이제 윤석열이 취임을 했고 취임을 하고 나서 쭉 상승을 해요. 환율이 상승을 하고 다시 또 돌아왔어. 하락을 해. 요 상승 구간은 아마 미중 무역 그것 때문에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취임 초기인데 뭐 문제가 될 건 없었거든요. 그렇게 막 못했나? 그렇게 못한 것 같진 않은데 취임 초기에 어쨌든 상승을 했다가 빠졌다. 빠지고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한다. 상승을 하고 여기가 이제 계엄한 때인데 여기가 이날이 계엄한 때인데 보면은 윗꼬리를 확 치죠. 이날이 계엄날 12월 3일 계엄날이고 계엄날 때 환율이 확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 그리고 나서 쭉 상승을 한다. 퇴진 전까지 쭉 상승을 하고 재판 그러니까 뭐 탄핵되는 과정이 좀 길었죠. 여기까지 탄핵될 때까지 여기까지고 탄핵된 이후로 쭉 하락을 했다. 환율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면 이 기간 동안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동안 지수가 올랐냐? 아니요, 지수는 빠졌죠. 10월부터 2005년 초까지 10월? 2024년 10월? 2024년 10월부터 2005년 초까지 2024년 10월부터 10월 이쯤부터 초까지 하락을 했죠. 지수가.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돼요. 어거지 논리야. 저도 그 사람들의 말 제가 직접 찾아서 보기 전까지 그런가? 그런가? 그랬었나?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찾아보니까 뭐 순 어거지야. 무슨 지수 환율이 상승하면 뭐가 상승한다. 그래서 오른 거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올린 영상에서 지금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걸 협상을 했잖아요. 근데 다시 올리긴 했네 또. 협상을 해서 이제 빠졌다. 그거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다시 올리긴 했네. 아마 이거는 아닌데 미중 그 협상 때문인가? 그러면 왜 다시 올랐지?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요 구간의 상황을 보면은 조금 오늘 지수랑도 비슷하죠? 바닥 찍고 돌렸다가 다시 바닥 찍고 돌리고. 이렇게 보면은 또 맞네. 그 사람들 말대로. 지수의 상승이랑 같이 움직이긴 하네. 바닥 찍고 올렸다가 다시 바닥 찍고 돌리고. 바닥 찍고 올렸다가 다시 바닥 찍고 돌리고. 그렇긴 하네. 근데 이제 그건 근시안적인 거고 아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전혀 움직임이 달랐죠. 어쨌든 그랬다.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길을 잃었다 또 말을 하다가 나스닥과 골드의 흐름 코리아연
삼일제약, 나스닥, 미중무역 협상 분쟁. 한국 화장품이 이것 때문에 갔다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그 대변인 있잖아요.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 대변인이 화장품을 막 잔뜩 사서 자기 SNS에 올렸나 봐요. 근데 이것 때문에 국내 화장품주가 올랐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오늘 중국주가 너무 치고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주 중에 제가 매매했던 거, 아, 그거 안 올렸나? 그거 안 올렸다. 요걸 안 올렸네요. 상한가를 제가 오늘 두 개 먹었는데, 하나가 이제 컬러레이거든요. 컬러레이인데, 그저께 샀나? 언제 샀지? 이게 중국주인데, 물론 화장품주이기도 해요. 중국주인데 이제 화장품주이기도 한데, 아, 이때 샀나 보다. 한 며칠 전에 샀네요. 요 구간에 이렇게 샀는 것 같아요. 요 구간에 샀는데, 중국주인데 또 화장품주예요. 근데 중국주 화장품주만 올랐냐? 중국주들도 또 올랐거든요. 그것도 또 나올 건데 다시 거의 다 왔네. 삼익제약, 나스다,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설명을 했죠 아까. 뉴스가 너무 많아. 사실 뉴스를 잘 안 보거든요. LK 삼양,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머티리얼 아니 유니온 머티리얼 어디 있어? 이거는 이제 아 방에 원조 동방꿀이 들어왔습니다. 원조 동방꿀. 동사장은 후발주자고 원조 동방꿀이 있거든요. 방에 들어왔어요. 동방꿀이.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120박자 느릿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매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거고 히토류 주고. 그러니까 왜 120박자가 느리냐면 여기서 이만큼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12시면 다시 올라갈 때쯤인가? 뭐 모르겠어. 하여간 어쨌든 너는 동방꿀이야. 그리고 120박자 느려. 아몰랑 느려. 그렇다. 그래서 너가 느리다는 걸 보여주려고 요걸 올렸다 캡처를. 그리고 LK 삼양 이것도 기보였는데 얘는 이제 제가 원래 그거를 유중이 들어가고 제가 이미 다 팔고 없는데 유중이 권리락 때 제가 보유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유중이 들어와서 이때 아마 다 팔았는데 그러니까 요때인가 요때 사서 팔고 다시 사서 팔고 요때 사서 고점에 팔고 다시 종가에 사서 고점에 팔고 다시 종가에 사서 이때 팔았는데 이때 권리락을 맞았나 봐요. 다 팔았으니까 저는 없어요. 없는데 유증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부터 요 지금 급등한 날부터 아닌가 어젠가? 하여간 유증 그 권리가 생겼어요. 신주 인수권이 생겼는데 그리고 신주 인수권을 계속 매매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요 종목도 매매를 하면서 매매를 했는데 신주 인수권이 짭짤하다. 그게 뭐냐면 어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예요. 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한 일주일 뒤에 이 가격에 1700 얼마에 유증이 됐다. 그러면 내가 그 권리를 산 만큼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면 되지 않나? 왜 굳이 그 권리를 주고받고 하는 거지? 그거 이유는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권리를 매매하는 거다. 근데 그 권리를 매매하는 걸 왜 굳이 매매하냐? 왜 매매하냐면 지금 대체적으로 이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도 신주 인수권도 향방이 결정이 되거든요. 결정이 되는데 변동폭이 크고 수익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 한다. 그리고 수익을 어느 정도 낸 다음에 그걸로 마지막에 이제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 또 유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한 2,600원이 됐어. 그 사이에. 근데 나는 얼마만 주고 이 가격에 유증, 그래서 유증을 하는 건가? 유증을 받았어. 받으면 나는 적은 돈으로 2,600원이 돼갖고 팔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보통 유증이 들어오고 유증가가 있으면은 그렇게 상승은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LK 삼양을 매매를 했다. 팔았고 여기서 팔고 종가에는 안 샀나? 뭐 하여간 빠졌을 때 이쪽 원주를 샀는데 다시 팔고 또 샀다가 또 돌려서 또 팔고 더 위로 치는데 더 위로 가서 팔아요. 보면 이제 화장품하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뉴스가 좀 말이 안 된다는 게 만약에 물론 이제 영향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백악관 머시기가 SNS에 올린 게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중 협상 미중 협상과 협상에서 중국 화장품은 거의 무조건 중국이거든요. 협상에서 중국이랑 이제 11월 1일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 뭐 한한령 해제를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정부를 가장 좋게 보는 게 뭐냐면 늘 얘기를 하지만 이 정부가 친중 정부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진짜 살이 뼈가 되고 뼈가 가루가 되도록 팩트로 조지는 게 뭐냐면 북극 항로는 중국의 최대 이익에 반하는 행위예요. 제가 중국의 최대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워딩 자체가 이러니까 너 뭐 중국 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중국이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중국이 미국에 저항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물론 이건 미국이 약간 독재 형태로 하는 거긴 한데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겠단 말이에요. 산업시대. 그래서 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어요. 금본위제에서는 금 대신 화폐를 써서 금을 은행에다 저장시키고 그 증서를 받은 게 화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본위제에서는 이 화폐가 금에 대체되는 수단이었고 이 금이 이제 가치를 지녔던 거죠. 그래서 금본위제 시대에는 조금 영국이나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 이런 국가들이 조금 영국인지 몰라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어, 높은 화폐의 가치를 지녔다. 그래서 뭐 사우디도 막 금을 모은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환율이 문제가 되는 게 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중국은 금을 많이 모았어요. 금이 많아요. 금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금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어. 그래서 뉴스 중에 왜 한은한테 금을 매입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어쨌든 그게 있다. 그래서 근본위제에서 이제 석유 2차 산업시대가 되면서 석유 본위제가 된 거죠. 석유 본위제에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다. 근데 이제 중국이 하려는 건 뭐냐? 1대1로 브릭스 같은 걸로 브릭스 브릭스 같은 걸로 1대1로를 해서 이 여기 이쪽으로 뭐 러시아 이쪽 서방권 이쪽 아니 서방권이 아니라 중국의 왼쪽으로 이 인도 여기 인도 있고 여기 뭐 파키스탄 있을 거고 여기 중국 여기 러시아
뭐 얘네들이 1대1로라고 해서 얘네들끼리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하는데 그 무역하는 걸 거래를 위안화로 하려는 거죠. 위안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려는 거예요. 미국이 석유로 기축통화가 된 것처럼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려고 결국에 기축통화 싸움이거든요. 세계의 그 패권의 다툼은 기축통화 싸움이에요. 뭘로 거래를 하냐? 전 세계 국가들이 영어를 쓴다. 그게 뭐야? 영어 미국의 그 기축통화 힘이고 영어 언어의 힘이잖아요. 만약에 한글이 보편화되고 한글이 쉬우니까 한국어가 쉬우고 한글이 쉬우니까 전 세계에 한글을 보급해. 그럼 우리나라가 이 기축통화의 힘은 없어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의 친근함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식의 패권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문화적인 힘을 조금 뭐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하면은 원화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힘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뭐가 됐든 어쨌든 그런 개념이다. 아, 나 진짜 짧게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50분이 넘었네. 그런 식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얘기하다 일로 넘어왔지 또? 아, 그래. 북극 항로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를 한다는 건 중국을 패싱하고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호랑이가 어흥하고 하면은 여기 이쪽인가? 아니, 여기는 맞겠지. 요렇게 이렇게 뭐 항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슨 만 항로인데 여기에 있으면 뭐 여기 위험 리스크도 있고 막 해서 이제 미국이랑 하려는 게 뭐냐면 이게 북극으로 뚫어서 요렇게 항로를 뚫자. 이게 정 반대되잖아요, 중국에. 중국은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1대1로를 하고 이 항로를 자기가 해서 냠냠해서 쩝쩝해갖고 위안화 절상에 위안화 어 기축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게 과연 친중인가? 그렇게 놓고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한테 그 뭐야 핵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랑 북한을 견제하겠다. 너네가 뭐 맨날 여러 가지를 깐 거예요, 사실. 너네가 뭐 맨날 무슨 분담금 뭐라 그러지? 방위 분담금 올리겠다고 위협하는데 방위 분담금 안 올리고 우리가 자주국방 할게. 핵추진 잠수함 하게 해줘. 핵추진 잠수함 하면은 우리가 중국이랑 북한 견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석이조로 깐 거죠. 이것도 까고 핵도 없고 핵추진의 핵도 없고 또 이제 이것도 보여준 거. 우린 여실히 군사 동맹이다. 중국 북한을 견제한다. 근데 당장 내일 모레 중국이랑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트럼프한테. 그게 어떻게 그거로 볼 수 있냐.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당장 이틀 뒤에 중국한테 또 가서 씨씨를 하더라도 트럼프한테 가서 씨씨를 하더라도 당장 아니 트럼프가 아니라 시진핑한테 가서 씨씨를 하더라도 당장 트럼프가 있을 때는 트럼프한테 땡큐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실리 외교라는 거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빼주는 척 하면서 우리가 얻을 걸 얻어내는 게 실리 외교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갑자기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LK 삼형 얘기하다가 요거 얘기하다가 나왔나?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 그렇다는데 사실 중국 성장 기업이 화장품이 오른 것 보면은 물론 이제 뭐 그 대변인이 그렇게 한 게 대변인이 화장품을 자기 SNS에 올린 게 상승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1월 1일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그거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은 것 같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거 외에는 이제 다 빠졌어요. 뭐 미친 듯이 빠졌는데 미친 듯이 빠진 게 자금이 여기에 쏠렸다. 집중됐다. 근데 집중됐다고 치기에는 조금 약했다. 아니다. 화장품주는 많이 올랐구나 이것저것.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갓동이 돌아왔습니다. 제 방의 문제야 갓동. 근데 방폭할 수도 있는데. 선방형 끝인가 재료 소멸인가. 후달달. 돌려라 지수야. 2시 반. 두 시 반. 돌려라 지수야. 외치면서 싹 돌리죠. 근데 다시 눌렸다. 눌리고 마감했다. 하... 여기 나오죠. 환율 안정, 달러 유동성.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중 회담은 잘 된 건 맞고 이전에도 에이펙 기간에서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중 회담이 잘 됐으니까 차익 매물하고 이슈가 소멸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차익 매물 실현한 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겠죠. 왜 이렇게 많아? 그 차익 매물 출회 요거 설명드렸고 환율 안정도 설명을 드렸고 미중 회담은 잘 됐고 이 화장품 이게 이것 때문에 갔다는 게 충격이었고 일진 패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나스닥을 계산했던 건데 800틱 1200틱 이게 어저께까지 거래고 합치면 2000틱이죠. 2000틱이고 이게 이제 오늘 새벽부터 아니 새벽이 아니라 5시 이후부터 거래했던 거 여기 합치면 이제 2100틱 정도 됩니다. 2100틱에서 2000틱 정도. 그래서 한 4000에서 4100 정도 먹었다. 이거는 이제 지수 아까 여기서 상방, 하방, 다시 하방. 근데 이게 이제 비슷하다. 하방, 상방, 하방, 하방. 비슷하진 않구나. 한국 화장품.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여기서 팔고 못 팔았어요. 근데 이제 추매를 한 거죠. 추매를 하고 팔고. 상한가에 걸었는데 상을 안 찍더라고요. 코리아 아이언. 아침에 이제 여기까지 올렸다가 다시 바닥 가서 팔고 또 고점은 놓쳤다. 고려 아이언으로 사실 좀 많이 벌었습니다 오늘. 지노맨 컴퍼니 이것도 있던 거 팔고 샀다가 팔고. LK 삼명 아까 여기까지 올렸죠. 여기까지 올렸는데 고점은 놓쳤는데 여기 팔고. KBI 동양철강 이것도 아마 그거 같아요. 미중 이것도 이제 미중 그 불발됐을 때 오르는 그걸로 오른 것 같아요. 미중 무역 협상 불발주. 한국화장 아까 올리지 않았나? 구형테크 이거는 이제 현대차 관련. 화신도 있는데 화신을 왜 안 올렸지? 현대차 관련. 현대차가 상승했을 때 이거 아까 안 올렸나? 유니온 머티리얼. 노랑 풍선은 이제
그거죠. 11월 1일 기대감 뭐야 한미 한 아니 한중 정상회담 기대감. 근데 어 아직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놓쳤네. 못 팔았네. 최고점을 놓치고 다시 샀다가 팔았어야 되는데 그 기대감인 것 같다. 노랑풍선 화신 이거 아까 얘기했던 뭐냐 현대차 관련 모비데이즈는 이제 한미 회담 아니 미중 미중 회담 관련주. 왜냐면 이거 이제 틱톡 요거랑 와이즈버즈가 있는데 근데 틱톡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에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뭐 주가를 보면 알겠지. 틱톡 협상이 됐으면은 떡상을 했을 건데 틱톡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다. 틱톡은 어찌 되었는가? 그렇다. 틱톡이 틱톡에 대해서 설명하면 중국의 SNS인데 근데 뭐 미국에서 가입자가 1억 명을 넘는다 그랬나? 엄청나게 인기래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네 안보에 위협을 느끼니까 너네 이거 미국 회사에 매각해라 틱톡을. 그것 때문에 좀 다투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이제 컬러 레이 여기까지 하고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1월 1일 날 미국 아니 한중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당장 내일이 아니라 11월 1일이라 내일은 31일인가? 7, 8, 9, 10, 31일까지 있네. 내일은 31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반발. 근데 오늘도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중국에서 관련됐다고 하면 이제 보통 요거거든요. 화장품이랑 요거 중국 관련이면 이제 여행주 정도까지 관광객. 그리고 뭐 더 한다 그러면은 뭐 식품, 김 같은 거, 식품주. 또 더 한다고 하면은 백화점, 면세점 요 정도까지가 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한다 그러면 대북주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어 시진핑한테 야 진핑아 조금 정은이 좀 어떻게 구슬려봐 임마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요거까지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유력한 건 이제 반발 매수세로 요게 대북주가 하나 유력하고 그리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은 모르겠고 화장품은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내일도 상승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만 갖고 가기에는 지수가 오늘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미중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빠진 거 보면은 이것만 오른다고 치면 또 내일도 이렇게 해갖고 빠질라나 싶어서 어쨌든 1시간이 넘게 떠들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뿅!